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이제 별이 원시별에서부터 주계열성이 만들어져가지고 주계열성이 만들어졌는데 이 주계열성 중에서 다 못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질량이 태양 정도. 질량이 이제 태양 정도 되는 별이면은 얘가 이제 주계열성 다음이 뭐였냐면 적색거성이 됐죠. 적색거성이 돼서 적색거성 다음이 이제 백색 외성이 됐어요. 백색 외성. 그리고 행성상 성운이라고 했지. 행성상 성운이라는 녀석으로 이제 나눴죠. 근데 이제 얘가 만들 수 있는 최대 원소는 뭐였어? 탄소. 그죠? 얘는 탄소 핵까지는 만들 수가 있었다. 네, 백색외성 단계가 탄소 핵이 되니까 탄소까지는 만들 수가 있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탄소까지 가요. 헬륨의 핵 융합에 의해서. 근데 만약에 질량이 태양보다 대충 10배 이상 10배 이상 되는 별들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크면 일단 특징 중에 하나가 질량이 크면요 수명이 어떻니? 수명이 매우 짧죠. 금방금방 에너지가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명이 매우 짧아서 이 단계가 되게 빨리빨리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계열성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적색거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무슨 거성이냐면 초거성으로 가는 거죠. 초거성. 엄청나게 커진다. 엄청나게 커지고 그 초거성이 이제 나중에는 적색거성처럼 그냥 백색외성으로 가면서 주변에 물질을 뿌리면서 이런 성운 같은 걸 만드는 형태가 아니라 엄청나게 강력한 폭발을 한다 해서 초신성 폭발이 되는 거고요. 초신성 폭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두 단계를 좀 보시면요. 초거성 단계에서 우리가 뭐 처음부터 시작하면 수소가 헬륨으로 갔지. 처음에 수소가 헬륨으로 가고 시간 좀 지나니까 온도가 높아지면서 1억 도 이상 되니까 1억 켈빈 이상 되니까 헬륨이 탄소로 갔어요. 탄소 다음에 뭐로 간다고 했어? 탄소 다음에. 이게 여기서 이제 적색거성에서 이게 끝났지. 근데 얘는 온도가 더 높아지니까 뭐 4억 켈빈 이상 넘어가고 10억 켈빈 넘어가니까 탄소가 산소로 가요. 산소. 이제 그 중간에 되게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 거기도 책에는 이제 뭐 나트륨도 나와 있고 마그네슘도 나와 있고 뭐 네온도 나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주요 굵직한 가닥만 좀 보시면은 수소가 헬륨으로, 헬륨이 탄소로, 탄소가 산소로, 산소가 또 뭐로 가냐면은 규소 같은 애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규소가 어디까지도 가냐면은 철까지도 가요. 철까지. Fe. 철까지. 이런 단계를 쫙 거치게 된다는 거지. 그래. 그래서 요 초거성 단계에선 최대 누구까지 갈 수 있냐면은 최대 철까지는 합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여기까지 우주 초기의 원소는 수소와 헬륨을 만들었어. 맞지? 그 다음에 별이 탄생하면서 질량이 작은 애들은 탄소까지 만들 수 있었어. 그 다음에 질량이 조금 큰 애들,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애들은 초거성 단계, 즉 핵융합 반응으로 철까지 만들 수 있어요. 자, 철은 자연 상태에서 가장 안정화 원소야. 맞아? 철은 원자번호 26번인데 가장 안정화 원소야. 철보다 원자번호가 낮은 애들은 융합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철이 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융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철보다 원자번호가 큰 애들은 분열이 되기 시작해. 분열이 되는데 철 이하로 분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철을 기준으로 철보다 낮은 애들과 높은 애들을 나눠주면 철이 가장 안정화 원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럼 철까지는 만들 수 있다. 최대 여기서는 초거성에선 철까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바로 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는 엄청나게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들이 이게 이런 거죠. 얘가 중력 수축 팽창이 주결성 상태는 방금 우리 시험 봤던 거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지. 하지만 얘네들이 초거성 단계로 가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크기가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근데 얘가 있잖아. 크기가 커지다가 보니까 크기가 커지다가 다시 수축되고 커지다가 수축되고 이런 식으로 변광성이라고 불리우는 크기가 계속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았다 하는 단계를 거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애들은 그 변광성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변광성. 크기가 커지되 다시 작아지거나 커지고 작아지고 되게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야. 주결성처럼 일정 크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커지다가 작아지고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팡 터지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엄청나게 강력한 폭발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때는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온도가 뭐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때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합성된다. 뭐 철보다 무거운 우라늄 같은 애들이나 납 같은 애들 있잖아. 훨씬 더 무거운 애들이 이때 만들어질 수 있더라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초신성 폭발에 대한 이야기예요. 됐지? 그래서 이제 초신성 폭발과 초고성의 이 단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 중에 어떤 원소를 만들었니? 어떤 원소를 만들 수가 있니? 그래서 철도 만들 수 있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도 만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단계를 구분해서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헷갈리지 않게. 알겠지? 이거 되게 자주 많이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서 요 초신성, 초고성 폭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제일 잘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지. 거기 너네 교재에 나와 있는데 중심 원소에는 뭐가 있어? 여기 철이 하나 딱 있죠? 철로 이루어진 핵이 하나 남는 거고 그 주변부로 크기가 점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어떻게 있어? 여기는 이제 규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있고 바깥쪽에는 탄소 있고 쭉 이렇게 바깥쪽 나가는 형태 있지. 요 그림은 되게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그림이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세요. 중심부, 가장 중심부에 철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가면 돼요. 철, 규소, 산소, 탄소, 헬륨, 수소 순으로 바깥쪽으로 갈수록 더 가벼운 원소들 순으로, 안쪽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 순으로 최대 철까지 이렇게만 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초신성 폭발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질량이 그냥 적당히 좀 큰 애들이야. 한 10배 큰 애들. 그냥 일반적으로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정도 큰 애들은요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중성자결이 돼요. 자, 얘는 말 자체가 뭐야? 중성자야. 원자와 전자가 없어요. 왜 없냐면은 중력이 너무 세서 원자와 전자가 떨어져 있지 못하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중력이 너무나 세서. 그러니까 이 중심부 철만 남은 애들이 이제 폭발 딱 일으키고 중심부만 수축돼가지고 남은 애들이야.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밀도가 엄청 크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더 큰 애들. 질량이 훨씬 더 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질량이 훨씬 더 큰 애들은 얘가 뭐가 되냐면 블랙홀이라는 애가 돼. 블랙홀. 들어봤죠? 블랙홀. 너무 유명하잖아. 뭐 블랙홀은 질량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질량이 매우 커서 얘는 우리 뭐라고 하니 보통? 중력이 매우 크다. 중력이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냐? 중력이 너무 크니까 빛도 뭐 한다 그래? 끌어 당긴다고 하지. 근데 이거 말이 잘못된 건지 알아? 알겠어? 중력이 너무 커서 빛을 끌어당긴대. 말이 잘못된 말이거든. 봐봐. 빛은 질량이 있어 없어? 없지. 빛은 질량이 없잖아. 야, 빛은 질량이 없어. 우리 빛을 맞았다고 해서 아프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빛은 질량이 없다? 그럼 중력이 너무 크니까 중력은 뭔데?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빛은 질량이 없어. 근데 빛이 어떻게 끌어당겨? 그지? 그래서 너네가 이제 보통 현대 이론에 와서는 중력이 크면은 블랙홀 같은 경우 중력이 매우 크다. 중력은 뭐냐 그러면 뭐 물론 질량들을 가진 물체들이 서로 간에 끌어당기는 인력도 맞는데 보통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랙홀 중력 같은 이 중력 큰 애들을 중력을 시공간에 휘어짐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알아놓으세요. 참고로 시공간의 휘어짐. 되게 멋진 말이죠. 시공간의 휘어짐. 야, 시간이 휘어진대. 이런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겠니? 공간이 휘어진대요. 공간이 휘어진다는 건 얼추 뭐 그래. 공간이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휘어지고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뜻이 그거야. 시간과 공간이 왜곡된다. 휘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중력은 있잖아. 이런 거야. 그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커서 중력이 너무 크면요. 시공간을 너무나 많이 휘어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빛은 원래 공간상에서 직진만 하잖아. 근데 빛이 직진을 못하고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왜곡된 형태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래서 블랙홀은 중력이 매우 커서 우리가 좀 이제 그 질량이 크니까 뭐 빛을 끌어당긴다. 무거워서 중력이 커서가 아니라 공간을 많이 휘어뜨려서 그래서 빛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진행한다. 라는 형태로 알아두시면 되고 이 말을 알아놓으세요. 이건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에서 너네가 이제 물리원에서는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거든. 근데 일반상대성 이론은 또 안 배워요. 근데 일반상대성 이론 내용이야 이게. 중력은 시공간의 휘어짐을 만들어준다 라고 이제 내용이 되는 건데 질량이 엄청나게 크면은 블랙홀 마지막 단계는 블랙홀이다. 참고로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다. 그지? 거대 블랙홀이 있다 그래요.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는 아주 거대한 블랙홀이 있어가지고 그 블랙홀 뭐 있다고 해요. 블랙홀 종류가 되게 많아. 또 너네가
뭐 교양서적 같은 이런 과학서적 같은 책 보면은 블랙홀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뭐 탁끌어당기고 막 이런 블랙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빛을 내는 블랙홀도 있고 웜홀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최종 단계 블랙홀도 하나의 천체예요. 천체 중에 하나고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별의 마지막 소멸 단계에 갔을 때 블랙홀이 나오죠. 그럼 블랙홀도 나중에는 결국 또 소멸해 블랙홀 자체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태양계 형성과 지구 형성 단계를 빼고 나머지 정리 다 했거든요 지금. 자 우리 요 태양계랑 지구 형성 하기 전에 워크북 숙제에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 추가적인 내용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정리 한번 할게요. 그럼 이제 오늘까지 진도 나가면 마무리가 다 되니까 워크북의 내용 보시면 우리 스텝 3 아직 안 했잖아, 그지? 스텝 3에 12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 스텝 3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살짝 더 씌워서 내가 설명할 게 하나 더 있거든 여기서. 뭐 교재에다 필기를 해놓으셔도 되고요. 이제 그 워크북에다 그냥 필기해 놔도 되는데. 이게 여기까지 이제 그 지난주에 마무리 지었어야 될 내용이 끝난 거고, 그다음 우린 태양계 형성과 지구 형성이 하나 남았죠. 이걸 한번 보고 할게. 이거 몇 페이지냐면은 12, 13페이지 워크북. 자 거기에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그 8번의 그림을 좀 볼까? 8번이나 또는 2번 그림을 보시면 돼요. 2번 그림 보면 되겠다. 2번 그림. 자 우리 은하로부터 외부 은하까지 거리와 후퇴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 자, 후퇴 속도가 뭐냐면 멀어지는 속도야. 자, 봐봐. 허블이 은하를 관측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은하가 전부 다 뭐하고 있다 그랬지? 멀어진다고 했죠. 은하가 멀어지는 이유, 그 은하가 왜 멀어진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얘기야, 이거는. 은하가 멀어지고 있어, 우리로부터. 그러면은 이 허블이 뭘 관측했기 때문이면 은하에서 오는 이 스펙트럼을 관측했거든. 저번 시간에도 했었죠. 별빛의 스펙트럼 관측할 수 있잖아, 그지? 은하에서 오는 별빛의 스펙트럼. 근데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이 스펙트럼은 누구의 스펙트럼이냐면 별빛의 스펙트럼인데 그 별빛의 스펙트럼 중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얘가 초신성 폭발로 가기 전 단계에 바로 변광성이라는 애가 있다고 했지. 변광성은 우리가 딱 봤을 때 빛의 크기가, 그 별의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았다 반복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커지면 밝기가 밝아지고 작아지면 밝기가 어두워지겠지. 그러니까 허블은 뭘 봤냐면은 별 중에서 변광성을 본 거야. 변광성을 봤어요. 변광성을 보면은 뭐를 알 수 있냐면은 그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어. 변광성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거리에 대한 실제 관측은 또 이 얘기는 또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근데 이 거리를 관측하고 나서 놀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변광성이 하나 있었는데 안드로메다 은하를 봤단 말이야. 내가 그때 저번에 얘기했죠. 안드로메다 봤더니 되게 멀리 있었다고. 근데 우리 은하 사이즈가 10만 광년이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 우리 은하의 크기가? 그럼 안드로메다가 당연히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변광성을 통해서 안드로메다 은하 안에 있는 이 별의 거리를 측정했더니 얘가 200만 광년 나온 거야. 우리 은하 사이즈 10만 광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야, 말도 안 되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를 관측한 거잖아. 그래서 외부 은하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부터. 은하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은하들이 되게 많구나라고 찾아냈어. 그래서 이제 별을 통해서, 이 변광성을 통해서 거리를 관측했는데 그 별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은하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판단했거든, 일단. 은하 관측한 것도 맞고. 근데 이걸 이제 멀어진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스펙트럼에서 뭐가 관측됐냐면은, 봐봐. 적색 편의 현상이라는 게 관측이 돼요. 적색 편의라는 현상이 관측됐어. 이 적색 편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허블은 은하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조사했어요. 근데 그 스펙트럼에선 적색 편의가 관측된 거야. 이 적색 편의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적색 편의가 뭐냐면 치우쳐서 이동한다는 뜻이야.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뜻이야. 이동했다, 한쪽으로 쏠렸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적색으로 쏠렸다는 뜻이거든. 빨간색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도플러 효과를 한번 살짝 얘기할게요. 도플러 효과에 대한 개념만 알아놓으세요. 도플러 효과. 자, 도플러 효과는 뭐냐면요. 파원이 있어, 파원. 얘들아, 파원이 뭐냐면 파동이 발생한 지점이 파원이다. 뭐 대표적으로 파원하면은 그냥 이제 내가
쿵 치면 소리 나지. 그럼 여기가 파원이 되는 거야. 이 지점으로부터 파동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소리가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파원 또는 소리가 발생하면 음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빛이 발생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 광원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파동이 발생한 지점, 소리가 발생한 지점, 빛이 발생한 지점. 그래서 파원 하나 있고요. 그 파원으로부터 관측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관측자. 그 파원을 관측하고 있는 관측자. 자, 파원과 관측자. 자, 파원과 관측자 사이에 거리가 변화하면요. 거리가 바뀌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도플러일 거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거리가 가까워진다. 만약에 파원과 관측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 그러면은 진동수는, 우리 진동수 F라고 배웠지? 커지고요.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라고 배웠어요. 왜냐면 진동수 곱하기 파장,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관계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총력이 일정할 때 진동수 커지면 파장이 짧아져서 그냥 단순하게 외워놓으세요. 진동수 커진다. 파장이 짧아진다. 그다음 두 번째, 거리가 만약에 멀어진다면, 파원과 관측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면 진동수는 작아지고요. 파장은 길어져요.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된다는 얘기지. 이게 도플러 효과야. 자, 그러면 소리로 봤을 때는, 소리 같은 경우 음원이면, 소리면 진동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소리가 높은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높은 소리. 그 다음에 반대로 진동수가 낮아지면은 낮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진동수가 높아지면 소리가 높은 소리가 나는 거야. 그 다음에 광원의 경우는, 빛의 경우에는 진동수 큰 빛은 무슨 색깔 빛이야? 푸른색, 붉은색. 진동수 큰 빛은 저번에도 보라색, 푸른색 쪽, 그죠? 푸른색 쪽 빛으로 간다. 보라색 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낮아지면은, 진동수가 낮아지면은 색깔이 붉은색 쪽으로 간다. 그지? 근데 좀 느낌이 오죠? 붉은색 쪽으로 간단 말이야. 거리가 어떨 때? 멀어질 때. 자, 이거 너네 대표적으로 소리는 우리가 이미 많이 느끼는 현상들이야. 야, 우리 앰뷸런스가 지나가요. 막 구급차가 긴급하게. 그럼 우리가 소리 들을 때 어떻게 느껴져? 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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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르게 들리지. 우리를 스쳐 지나갈 때 빠른 속도로. 그지? 들어본 적 있지 않나 이거? 소리가? 안 들어봤어? 아니 그냥 뭐 경찰차든지 무슨 사이렌 소리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자동차 자체가 움직이고 있어. 음원, 파원이 움직이고 있으면은 나와의 거리가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가 바뀌어요.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레이싱 있지? 후 지나가잖아. 이렇게 안 들려? 그지? 후 지나가잖아. 이게 뭐냐면은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자동차가 나에게 가까이 올 때 소리가 어떻게 돼? 높아져. 후 이게 한다니까? 진짜 그렇게 들리잖아. 아니 일정하게 안 가잖아 소리가. 응? 그지?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예요. 가까워질 때 높아지고 멀어질 때 낮아지는 거. 그럼 이제 이게 빛으로 바꿔주면은, 빛의 경우에는 파장이 길어지면 붉은색 쪽이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색깔은 붉은색 쪽으로 간다고. 그렇죠? 그러면 은하를 관측했어. 근데 은하에서 적색 편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은하가 뭐하고 있다는 뜻인데?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치? 우리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우리 은하에서 오는 별빛의 스펙트럼을 조사해 봤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우리 은하에서 오는 그 별빛의 스펙트럼 안에는 거의 대부분 뭐가 들어있어야 돼? 수소, 헬륨. 그지? 수소만 갖다 얘기해보자. 자, 우리 은하에서 오는 별빛의 스펙트럼 중에서 수소를 갖다가 딱 관측을 했더니 수소의 스펙트럼은, 이거 그림을 이렇게 그리자. 이쪽에 이렇게. 우리 은하에서 오는 별빛의 스펙트럼의 수소 스펙트럼을 봤더니 수소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대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저번 시간에 내가 대충 이렇게 그렸거든. 스펙트럼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우주에서 오는 별빛의 수소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우리 은하가 아니라 외부 은하 A라는 은하가 있다고 칩시다. 외부 은하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조사해봤더니, 자, 빨간색이고요, 보라색이고, 보조선을 좀 그려놓을게. 이렇게 나왔어.
자, 이해 가시죠? 어디 쪽으로 갔어? 붉은색 쪽으로 갔지. 빨간색 쪽으로 갔지. 이게 적색편이야, 이게. 자, 얘는 무조건 수소예요. 맞지? 선의 개수, 위치가 물론 조금 더 빨간색 쪽으로 갔긴 했지만 개수나 위치, 간격이나 이런 걸 보면 얘는 무조건 수소거든. 그치? 이 간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얘는 무조건 수소야. 얘는 무조건 수소의 스펙트럼인 건 확실해. 확실한데 다만 전체적으로 스펙트럼이 조금 빨간색 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파장이 길어진다는 뜻이고,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지? 그래서 얘가 적색편의 현상이 나타났다. 외부 운하가 우리로부터 뭐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지.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외부 운하가 또 있는데 얘는 B야. 얘도 마찬가지로 수소 스펙트럼 조사할 거예요. B 은하의 스펙트럼은 또 보니까 원래 보조선 이렇게 그려주고 그러는데 얘는 이렇게 나왔네. 어떤 느낌이니? 스펙트럼의 적색편이 된 정도가 어때? 조금 더 커졌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한 이 정도로 이제 치우쳐져 있지. 근데 얘는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거야. 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적색편이라는 게 더 크다는 얘기는 적색편이가 더 심하게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거리가 멀어질 때 적색편이 나타나는데 거리가 훨씬 더 빨리 멀어지겠다는 뜻이야. 즉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후퇴 속도, 멀어지는 속도죠. 후퇴 속도는 VA라고 놓으시고요. 얘는 VB라고 놓으신다면은 VB가 더 크구나. 아래쪽 속도가 더 빠르구나. 이해가죠? 근데 우리는 은하의 뭘 안다 그랬어? 변광성을 통해서 거리를 안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미 은하 A와 은하 B에 대한 거리는 알고 있었거든. 봤더니 거리는 누가 더 멀었냐면 은하 B가 더 멀었던 거야.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지구가 있는데 지구에서 여기에 은하 A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은하 A. 근데 은하 B는 여기 있는 거야. 이미 거리 알고 있어. 은하 A로부터의 거리와 은하 B까지의 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멀수록 결론이죠. 결론. 이제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뭐하다? 빠르다. 맞지?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게 뭐냐면 V는 HR이라고 하는 허블의 법칙이야. 이게 허블의 법칙. 근데 내가 최근에 명칭이 바뀌었다 그랬는데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바뀌었어요. 허블의 법칙이긴 한데 이 당시에 빅뱅 관련된, 빅뱅 물론 없었죠. 이제 빅뱅 없었지만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 은하가 멀어져서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르메트르가 이론적으로 주장했었어. 처음에. 근데 허블은 관측을 직접 한 거야. 얘가 이제 천문대 가서 직접 그 은하들을 관측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건데, 그래서 이제 합작해서 했다고 이제 보통 보고요. 그래서 이제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명칭을 바꿨다라는 거. H는 상수예요. 이거 상수. V는 속도. 속도와 거리는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속도가 더 빨리 멀어지는구나 라고 정리가 되는 내용.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거는 좀 약간 번외적인 이야기야. 어떤 문제집이나 어떤 교과서에는 다룰 수가 있는데 모두 다 다루는 거 있는 건 아니거든. 이제 한번 체크만 해놓으세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리해 놓으세요. 이게 있지, 이제 태양계 형성과 지구 형성. 근데 태양계 자체가 뭐 태양계라고 불리우는 녀석들은요, 태양에다가 행성들, 뭐 행성들이 있는데 이제 뭐 위성들도 있고 뭐 소행성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행성들 정도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태양은 별이잖아. 우리 별의 탄생 과정 봤죠.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은 뭐 주계열성부터 시작해서 적색거성, 뭐 백색여성까지 갈 것이다. 얘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별 얘기하는 것이고, 별. 그럼 이제 별 탄생 과정이랑 똑같아요. 거의 유사해. 근데 이제 유사한데 뭐 태양이라는 특징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장 유일한 별이니까, 항성이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건데 시작은 똑같아요. 성운이 있어. 이 성운의 이름은 태양계 성운이야. 그냥 태양이 만들어지는 성운이니까 태양계 성운. 태양계 성운이 있었고요. 이 태양계 성운이 있었는데 그 태양계 성운 주변에서 초신성이 폭발했대. 그럼 초신성이 폭발했으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방출한 에너지에 의해서 뭐 일종의 압력이겠죠. 일종 압력이 이제 얘가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야. 확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래는 아주 천천히 서서히
얘네들이 중력 수축하면서 조금씩 많이 모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얘네들이 한 번에 좀 많이 뭉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수축하기 시작해요. 좀 빠르게 수축하죠. 이전보다는 좀 더 빠르게 수축을 한다. 근데 얘가 이제 중력 수축을 하는 과정에서 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단은 중력 수축하는 과정에서 그 회전을 하기 시작해요. 회전. 뭐 그전에도 조금씩 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너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냥 대충 이제 질량 큰 물질과 질량 작은 물질이 서로 끌어당기면서 만나가지고 둘이 딱 충돌해서 만났어요. 그럼 얘네들이 딱 가만히 멈춰있니? 이 물질들이 막 수축돼서 막 모일 거 아니야. 모이면서 애들이 가만히 멈춰있을까? 아니죠. 질량 큰 녀석이 조금 더 얘를 밀어버리고 뭐 운동량 같은 거 생각하시면은 진동을 하기 시작하고 서서히 진동도 하고 회전도 하고 막 이렇게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특징은 회전을 하기 시작했다. 얘가 서서히. 근데 회전을 하게 되면요. 이 전체를 우리가 뭐로 보면 되냐면 그냥 하나의 그 밀가루 반죽으로 보시면 이 밀가루 반죽이 돌기 시작했어. 그럼 어떻게 돼? 알잖아. 얇게 펴지죠? 피자 도우 만들 때 있잖아. 밀가루 반죽을 돌리잖아. 돌리면 어떻게 얇게 펴지잖아. 그런 식으로 회전에 의해서 얘가 뭘 만드냐면 원반체를 만들어요. 원반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태양계 성운의 단계 중에서 태양계 성운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력 수축을 시작했는데 얘네들은 회전을 했다는 거지. 회전하는 원반체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될 거냐면은 대충 이제 이렇게 좀 얇은 원반체를 만들었을 거야. 이렇게 여기 이제 내부는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는 원시 태양이 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원시 태양이 되는 거고 여기는 수축을 하니까 그다음에 주변부는 굉장히 얇게 이렇게 퍼지는 어떤 이런 원반체를 만들었을 것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태양 탄생 과정이죠. 근데 이제 원반체가 됐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잘 봐. 원반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이 자꾸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힘은 우리가 이제 저번 아까도 문제에서 나왔지, 그지? 무슨 힘이냐면 원심력이에요. 원심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자꾸 얇게 퍼지고 납작해지는 원반체를 만들게 되는 거야. 원심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니까 물질이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거지, 계속해서.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원심력에 대한 힘이 하나 알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지만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게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요. 이 각 운동량 보존이라는 게 뭐냐면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면은 이게 운동량이라는 값이거든.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하시면 운동량이에요. 질량은 m이라고 표시가 되고 속도는 v야. 이게 이제 운동량이라고 정의가 되는 물리량이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뭘 곱하면 되냐면은 거리까지 곱해주면은 이게 각 운동량이야. 거리는 보통 r이라고 표시가 돼요. 그래서 각 운동량이라는 개념은 질량 곱하기 속도에다가 거리를 곱한 값이야. 근데 이게 보존된다고 해요. 이게 왜 보존되는지는 몰라도 될 것 같고 그냥 항상 보존돼요.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그럼 봐라. 질량은 일정해요. 어차피 질량은 바뀌잖아. 그럼 거리가 멀수록 속도는 어떻게 될까? 느려지겠지. 이게 하고 싶은 얘기야. 너네 그 피겨스케이팅에서 회전할 때 김연아 선수가 회전할 때 있잖아. 처음에 회전을 시작할 때는 팔을 뻗고 회전을 시작해요. 천천히 돌거든. 근데 그다음 어떻게 돼? 회전을 팔을 모으지. 팔을 모으면 회전하는 속도가 어떻게 돼? 빨라지죠. 왜 그래? 회전 반경이 좁아지면 속력은 빨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회전 반경이 크면요. 팔을 펴고 있으면 회전 반경이 커지는 거야. 그럼 속력이 느려지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돌고 있는 상태에서 팔만 모으면은 저절로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야. 왜? 각 운동량이 보존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들이 회전하는 원반체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 원심력에 의해서 물질들은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데 중심부의 수소 헬륨들은 다 이미 지금 원시태양이 거의 붙잡혀서 만들어지고 있어. 맞지? 그치? 그럼 이제 나머지 물질들은 여기 중력에 의해서 붙잡히지 않은 애들은 원심력에서 자꾸 퍼져나갈 거 아니야? 근데 퍼져나가다 보니까 보세요. 여기다 세로 그릴게. 이 원시태양이 중심부에 거의 다 만들어졌어. 이 원시태양이요. 원시태양이 있고 이제 이렇게 원반체를 만드는데 얘네들이 거대한 원반체를 만드는데 봐봐. 질량이 좀 가벼운 물질들은 좀 멀리 퍼져나간단 말이야. 이해가죠? 질량이 가벼운 물질들과 무거운 물질들은 가까운데 멀리 가는 물질들은 가벼운 물질. 여기는 무거운 원소들.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원소들이 많이 분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심력에 의해서 얘가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데 가벼운 애들은 관성이 작아서, 관성이라는 건 우리 뭔지 알죠? 관성이 작아서 쉽게 멀리 퍼져나가고 무거운 물질들은 좀 이렇게 이 가운데 많이 모여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무슨 그 행성 되겠어? 지구형 행성 되겠잖아, 그지? 무거운 원소들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산소나 규소나 또는 철이나 또는 마그네슘 같은 애들이야. 암석들이나 금속 성분의 이런 물질들은요 좀 상대적으로 태양 근방에 모여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벼운 원소들 뭐겠어? 수소나 헬륨 같은 애들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거의 수소, 헬륨 다 되게 많으니까 우주에서는.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 수소, 헬륨이에요. 맞지? 물론 태양이 수소, 헬륨 다 가져갔긴 했지만 나머지 것도 전부 다 수소, 헬륨 되게 많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됐지? 그러니까 요거 딱 전기만 나눠가지고 요거 딱 이거 나눠가지고 무거운 원소, 가벼운 원소, 지구형 행성, 목성 행성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원심력에 의해서 얘가 물질이 퍼져나간다. 두 번째는 가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속력을 비교해 보시면은 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속력이 어떨까? 속력이 느리죠. 그지? 얘는 속력이 어떨까? 빠르죠. 자, 속력이 느리고 빠른 차이는 뭐냐면 속력이 느릴수록 천천히, 속력이 느릴수록 빨리빨리 만들어져. 속력이 빠를수록 잘 안 붙여. 얘네들이 운동량이 크기 때문에 충돌해서 그냥 튕겨 나가버리지 붙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장하는 속도가 얘가 훨씬 빨리 성장해. 얘는 잘 봐. 수소헬륨은 양도 많죠. 일단 수소헬륨은 양도 많은데다가 굉장히 천천히 빠르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얘 느리니까 빠르게 성장하니까,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크기가 엄청 어떠다? 크게 성장하지만 얘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죠.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은 차이점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뭘 볼 거냐면은 온도도 볼게요. 온도. 자, 온도는 누가 높으니? 온도는 얘가 높죠? 얘 낮죠? 자, 온도가 높으니까 녹는 점 큰 물질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으시다고. 온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주로 금속성, 암석 성분의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서 그래. 얘는 온도가 낮으니까 주로 얼음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분포할 것이다. 그래서 보통은 목성 형성하면은 목성이 엄청 크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목성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거든? 근데 목성도 중심부에 핵이 있다. 여기에는 얼음이나 먼지 같은 그 얼음이나 금속성 수소로 된 이런 핵들이 존재해요. 목성에도 핵이 있다. 마찬가지로 금성에도 이제 지구에도 핵이 있을 것이고, 우리 지구의 핵은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됐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고 회전하기 시작했고요. 원시 태양과 원반이 만들어졌고, 태양계를 만들었다라는 건, 태양계 만들어지는 원리는 결국에는 얘네들이 미행성 충돌, 미행성체를 만들면서 이 미행성체가 얘네들이 나중에는 결국에 행성으로 성장할 것이고, 원시 태양은 나중에는 뭐로 갔겠니? 태양으로 가겠죠. 그냥 얘는 태양으로 만들어져서 주결성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태양은 질량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 됐죠? 이게 태양계 탄생했을 거라는 그 이론이에요. 태양계 형성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내용을, 그걸 명칭이 있어. 성운설이라고 그래. 성운설. 성운설이라는 그 성운으로부터 태양이 탄생했을 것이다. 회전하면서 원반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질까. 그래서 수성이나 금성이나 목성이나 모두 공전 방향이 똑같아. 공전 방향이 똑같고 공전 궤도면도 일치하고 거의 다. 그 다음에 뭐 성분들도 지금 다 이 예상대로 다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뭐 자전하는 방향도 심지어 똑같죠. 그러니까 모든 천체들은 다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시계로. 태양도 자전하죠. 태양이 자전하거든. 태양이 자전하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야. 공전도 이쪽 방향이야. 지구 공전 이쪽이죠. 자전도 이쪽이죠. 달도 이렇게 돌아. 다 이렇게 돌아. 그 이유는 뭐니? 다 얘들 돌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돌면서. 다만 예외가 좀 있긴 해. 금성 같은 경우 좀 예외거든. 금성은 이제 거꾸로 돈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거꾸로도 너네가, 그러니까 너네 배우지 않았냐, 그치? 중학교 때? 그치? 공전 방향 서에서 동이다 이렇게 배우지 않나? 태양계 형성의 행성의 공전 방향은, 이게 태양이면은 이렇게 돌거든. 지구가 어떻게 도냐면 이렇게 돌아요. 지구도. 태양도 이렇게 돌아. 공전도 이렇게 다
다 이렇게 하고 있어. 다만 금성만 거꾸로 도거든. 근데 금성 어떻게 되냐면은 금성은 이 자전축이 거의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얘 이렇게 돌아 이렇게. 이걸 거꾸로 본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성도 원래는 자전축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이렇게 돌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지구 같은 경우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돌 것이고,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도는 건데 금성은 이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도는 것처럼 보이죠. 원래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이렇게 있었을 그 자전축이 이렇게 넘어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원래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얘가 돌아가서 삐딱해서 이렇게 도는 거야. 근데 얘네 빼고 금성, 천왕성 빼고 다 지금 다 같은 방향이야.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지. 성운설의 증거.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야. 태양이. 그럼 이제 지구는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니? 지구 저 과정에서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나이가 또 다 일치하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성운설이 다 같이 돌면서 만들었잖아. 미행성 만들고 태양 만들고 만들었잖아. 나이가 비슷해. 태양 나이가 50억 년, 지구 나이가 47억 년. 다른 행성들 나이도 보통 40한 뭐 5억 년에서 50억 년 사이 정도 되니까 대부분 다 나이가 일치하는구나. 같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예상이 돼요. 자, 지구도 저 과정에서 만들어졌을 것이야. 지금 너는 책에는 13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표의 첫 번째 내용. 미행성체 충돌. 그지? 지구가 탄생하는 과정 중에 첫 번째는 미행성 충돌이네. 행성은 아닌 거야. 미행성체라는 애들이 막 충돌하면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처음엔 어땠을까? 질량이 매우 작았죠. 이 질량이 작으니까 작은 물질들이, 작은 이 물질, 이 알갱이들, 미행성체들이 막 돌면서 지들끼리 충돌하니까 점점 크게 커지겠지. 그래서 얘들은 질량이요, 시간 지나서 계속 커지고 크기도 계속 커져요. 질량도 커지고 크기도 커지고 계속 막 충돌하는 거야. 여기 이런 과정들 회전하면서 요 막 물질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얘네들이 충돌하는 건데 무거운 원소들끼리 충돌을 많이 했겠지. 대충. 그래서 이게 막 충돌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얘들 충돌하고 중력에 의해서 모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두 번째 단계는 크기가 좀 많이 커졌고 질량도 좀 많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크기도 많이 커졌고 질량도 많이 커져서 많이 무거워졌어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도 충돌은 계속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충돌은 일어나고 여기서 충돌 계속 일어난다. 계속 충돌이 일어나. 근데 충돌에 의해서 자꾸 크게 커지면서 충돌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얘가 온도가 올라가. 그지? 충돌하는 마찰열, 충돌열에 의해서 그 온도가 올라가고요.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서 충돌하면서 H2O라든지 CO2 같은 애들이 많이 생기거든. 이런 기체 성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기체 성분들은 온실효과를 일으켜. 온실효과의 주 원인이죠. H2O, CO2가. 그럼 온실효과는 지구를 보온하는 역할을 하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H2O, CO2가 덮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부에 있는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계속해서 올라가지. 계속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얘가 너무나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산소나 규소나 철이나 마그네슘 전부 다 액체 상태로 녹아있는 상태. 즉, 이 두 번째 상태는 마그마 바다라고 하죠. 마그마 바다 상태에 다 녹아있는 거야. 됐지? 마그마 바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마그마 바다가 됐으니까 바로 마그마 바다가 되는 순간, 액체가 되는 순간에 얘네들이 밀도 차에 의해서 분리가 일어나네. 밀도 차에 의한 분리. 그러니까 크기도 어느 정도 적당히 좀 커졌고요. 더 커졌고. 근데 이제 다 액체 상태가 된 상태니까 밀도가 큰 녀석들은 가라앉겠죠. 자꾸 모이겠죠. 안쪽으로 모일 거야. 밀도가 큰 애들은 누구겠어?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애들. 질량 큰 애들. 무거운 애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애들은 자꾸 뜰 거야.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게 누구겠니? 산소와 규소 같은 애들이에요. 철 마그네슘도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조금 구분을 좀 하자면은 마그네슘도 상대적으로 철보다 좀 가벼운 축에 속해가지고 철이 되게 많았거든. 철이 되게 많았으니까 이제 여기는 마그네슘까지 칩시다. 이렇게 Mg. 여기는 이제 양은 적지만 보통 니켈을 보통 많이 언급하죠. 철과 니켈. 중심부로 모여가는 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핵이 되지. 철과 니켈이 핵이 되고요. 여기는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은 멘틀이 되지. 멘틀. 따라서 밀도차에 의한 분리에 의해서 멘틀과 핵과 멘틀의 분리.
그렇게 됩니다. 자, 1번 미행성체 충돌, 2번은 마그마 바다가 형성, 3번은 핵과 멘틀의 분리. 이렇게 해서 순서를 좀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아마 내가 나중에 시험 문제로 물어보지 않을까 이거? 아닌가? 이거 다 외우라고 하면 너무 치사한가? 응? 아니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지 않나? 미행성계 충돌, 마그마 바다, 핵과 멘틀의 분리. 4번은 뭐겠어? 이제 더 이상 충돌은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이제 거의 충돌이 없죠. 거의. 크기가 커질 일도 거의 없어요. 온도가 높아질 일도 거의는 없. 그치? 온도 변화 없고 크기도 일정하고 질량도 일정하고 다 일정해 거의.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얘는 이제 거의 현재의 지구와 유사한 크기와 질량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더 이상 온도가 높아질 일이 없으니까 이제 차갑게 식기만 하겠지 얘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해요. 온도 변화가 없다기보다는 그냥 온도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겠네. 충돌이 안 일어나니까. 그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낮아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차갑게 식어서 여기 되게 많았던 H2들 있죠. H2가 전부 다 이제 액체 상태로 가는 거지. 액체 상태로. 비가 되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려요. 잠깐. 이거 미안. 이 비가 되기 전 이거 빼먹었다. 차갑게 온도가 식어가지고 이제 딱딱한 겉부분은 딱딱한 지각이 되는 거죠. 이걸 빼먹었네. 원시 지각이 만들어졌다. 원시 지각의 형성. 그래서 지각이 만들어져요. 지각. 가장 겉부분. 그러니까 가장 겉부분은 우주와 맞닿아 있으니까 차갑게 식고 내부는 아직 뜨겁고. 우리 지구는 아직까지도 내부 들어가면 온도 높아지는 거 알고 있지. 철, 니켈 다 되게 뜨겁잖아. 엄청 뜨겁잖아. 그러니까 이 당시 만들었던 한 4, 50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었을 때 당시 그 온도열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겉으로 다 지각이 딱 굳어지면서 온도를 지금 보온하고 있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엄청나게 뜨거운 건데 겉에만 살짝 이제 차갑게 식어가지고 현재까지 오는 거야. 됐죠? 말이 안 되죠? 되게 살짝 겉에 식었더니 우주니까 식었더니 이게 온도가 오랜 시간 지나면 온도가 점점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안 떨어져. 아직까지 되게 높은 거야 온도가. 보온을 되게 잘하고 있는 거지. 지구가. 원시 지각이 만들어졌다. 4번이고요. 여기다 좀 쓸게요. 5번.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원시 바다가 만들어져요.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 이 H2O가 다 액체로 바뀌어 이제. 왜냐면 온도 계속 낮아지니까. 식었으니까 이제. 차갑게 식었잖아. 더 이상 온도가 높아질 일도 없고 온도가 낮아지니까 계속해서 H2O가 액체로 바뀌어요. 이제 비가 내린다. 몇천 년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낮은 곳, 지각의 낮은 부분부터 채우기 시작해서 바다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제 지구 형성 과정은 지금 이제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들은 이렇게 이 순서대로 쭉 진행해 왔을 것이고, 이제 마지막이 생명체 탄생인데, 이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면은 바다에서부터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나중에 또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너네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 봐봐. 원시지각이 만들어지면 원시지각의 성분은 바뀌니 안 바뀌니? 원시지각 성분 안 바뀌죠. 자, 멘틀의 주성분은 뭐니? 산소규수 마그네슘이야. 멘틀의 주성분은. 그럼 멘틀이 굳어서 만들어진 원시지각의 주성분은 산소와 규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규산형 광물이라고 하는 거야. Si와 O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 지각은 굉장히 많은 양의 Si와 O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각 자체의 성분은 변화가 없지. 성분 변화는 없어. 맞지? 지각은 성분이 변할 리가 없어요. 근데 원시바다는 성분이 변했어. 얘는 처음에는 순수한 H2 아니었어? 바다가 만들어졌을 당시엔? 우리 처음부터 바닷물이 짜진 않았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얘가 어떻게 돼? 염류가 생겨가지고
NaCl이라든지 MgCl2 같은 물질이 생겼지. 자, 이거 어디서 생긴 거냐면은 Cl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특히 체크만 해놔. Cl은 해저화산, 바닷속에 있는 화산 폭발. 너네 참고로 화산은 바닷속에 더 많다. 땅에 있는 화산보다 바닷속에 있는 화산이 더 많기 때문에 해저화산이 계속 폭발하면서 Cl2, 염소기체가 공급된 거야. 그럼 이 염소기체가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Na+, Mg2+ 같은 이런 이온들이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강물에 의해서 육지에 이제 존재하는 Na+나 마그네슘 같은 이온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요. 바닷속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합돼가지고 바닷물이 현재 염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원시바다 이제 성분이 변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원시 대기 성분도 있어. 여기 생명체 탄생하기 전에 원시 대기 성분. 이 대기도 성분이 변했지. 원시 대기는 처음에 어떤 성분이었을까? 원시 대기. 처음에 뭐 수소 되게 많았겠죠. 헬륨도 되게 많았겠죠. 또 뭐 있어? 아까 여기 또 H2 되게 많았겠죠. 근데 H2가 빈해서 없어졌고, 수소 헬륨 다 날라갔고, CO2 되게 많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NH3나 CH4나 뭐 이런 애들이 좀 있었을 거야. 근데 처음엔 CO2가 많았겠고, H2 다 빈해서 없어졌고, 맞지? 근데 이 CO2가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에 올 땐요, 현재에 오게 되면서 CO2가 굉장히 수가 줄어들어. CO2가 왜 주냐면, 첫 번째, 물이 잘 녹아. 물이 녹아. 바다에 녹아. 바다로 가요. 바다에 녹아서 탄산 이온 되고, 탄산 이온이 침전돼서 석회암 되고, 다 이렇게 이제 뭐 굳어진단 말이야. 일단 이제 CO2도 바다로 간다. 두 번째, 현재는 또 뭐가 많지? 질소, 그죠? 질소가 많은데,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은 현재 N2가 좀 있는데, 이 당시에 N2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이 당시에 N2 있었어. N2는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아. 물론 옛날에 많았던 비율은 얘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았을 거야. 근데 다 없어졌잖아. 그럼 이제 얘만 남은 거잖아. N2는 굉장히 뭐뭐하다? N2는 굉장히 안정하다. 그치? 얘는 이제 삼중결합한단 말이야. N2는. 질소는 그래서 우리 과자 포장재에 이용하는 게 뭐야? 다른 애들과 반응을 안 해. 지네들끼리 결합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N2는 다른 애들과 반응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N2 됐지? 그 다음에 또 현재 또 뭐가 있어? N2 말고 O2. 그치? O2가 있을 거야. O2. 이게 이제 여기 관계야. O2는 생명체가 탄생해서 만들어졌을 거야. 맞지? 무슨 생명체? 나무 같은. 나무가 바로 태어나지 않았을 거니까 최초에는 세균 같은 애들. 그래서 잘 봐. 이 과정을 좀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쓸게. 바다야. 여기 육지라고 봅시다. 육상. 최초에는 생명체들이 육상 생명체가 없었을 거야. 그렇지 않을까? 왜 없었을 거냐면은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자외선. 우주에서 자외선이나 X선이나 아니면은 뭐 되게 해로운 이제 이런 애들이 지구로 계속 다이렉트 들어왔었어,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외선이 너무 세니까, 자외선은 살균 작용이라고 해서 세균들을 다 죽여버리죠, 자외선은. 되게 세단 말이야. 에너지가 커요, 얘는. 진동수 크니까. 이제 기억나지? 진동수가 커, 자외선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명체들을 막 탄생해가지고 막 이렇게 잘 크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생명체가 만들어질 것 같으면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렸단 말이야, 자외선들은. 그래서 이제 얘 때문에 육상 생물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다면 어디서부터? 깊은 바다에서, 그지? 바다에서도 자외선이 도달하지 않는 아주 깊은 바다에서. 근데 깊은 바다에서 뭐가 탄생하냐면은 광합성 세균들이 탄생해요. 광합성 세균들. 광합성을 하는 세균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광합성 세균들은 뭐하니? 광합성 하겠죠. 광합성 하면 뭘 만들어? 산소 만들겠죠. 산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CO2 갖다가 뭘 만들어? O2로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CO2 갖다 쓰는 것도 있고, 바닷속에 녹아있는 CO2를 갖다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CO2 딱 녹고, 그러니까 CO2 수는 계속 줄어들어. 그리고 뭐의 수가 늘어나는 거야? 산소의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산소가 O2 상태가 여기 바닷속에서 포화 상태가 돼버려. 막 생기니까. 엄청나게 생기니까. 그지? 그럼 이제 산소가 어디로 가니? O2로 이제 공기 중에 올라가겠죠. 산소가. 포화 상태가 됐으니까. 그럼 O2에 올라가서 이제 공기 중에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해. 근데 이제 보니까 O2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누굴 만나요?
자외선을 만나는 거야. 그럼 O2가 산소가 자외선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둘이 쪼개져. O2가 자외선을 만나는 순간 O 플러스 O로 쪼개져요. 이렇게. 그럼 이 O 중에서 하나가 다시 얘랑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O3가 만들어져. 이게 뭐니? 오존층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 오존층이 오존을 어떻게 막아주냐? 자외선을 어떻게 차단시켜주니? 방패처럼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몸빵에서 쪼개지고 있는 거야. O2가 공기 중에서 올라가다 보면 자외선을 만나서 O로 쪼개져. 근데 얘가 결합이 돼. O2랑. O3가 돼요. 근데 이 O3는 또 뭘 하냐면은 또 얘는 자외선을 만나. 맞아. 그럼 얘가 뭐로 되겠어? O2와 또 O로 쪼개져. 그러니까 계속 쪼개지고 결합하고 쪼개지고 결합하면서 몸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시켰지. 그래서 오존층이 딱 생김으로써 자외선이 전부 다 차단돼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생물들이 산소도 풍부하고 하니까 이제 육상생물, 바다에서 육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가 시작되는 거야. 이게 대충 언제였냐면 한 25억 년 전쯤에. 이해가시죠? 25억 년 전쯤에 광합성 세균들 이제 남세균이라 불러. 남세균이라고 하는 그 세균들이 이제 탄생하고 그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흔적들은 지금도 있어. 이걸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그 화석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거는 광합성 세균들의 흔적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육상생물이 진출하였다라는 거, 이제 대기 성분이 조금 변화했다, O2가 생겼다는 거 이런 거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13페이지가 마지막 마무리 문제네, 마무리 내용이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빅뱅과 원소의 생성에 이제 이 원소의 생성에 대한 파트. 너네 화학 시간에 뭐 배우고 있어? 원소 주기율표 배우고 있지? 원소들의 결합 배우고 있잖아. 그 원소들의 결합을 왜 배우는 거야? 이렇게 원소가 만들어졌어. 그 다음 바로 내용이 그럼 그 원소들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결합할 거야? 왜 결합해야 돼? 이런 걸 배우는 거잖아. 자, 그래서 빅뱅과 원소의 생성에서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 첫 번째, 빅뱅 때는 수소 혈류 만들어져요. 맞지?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 두 번째, 별과 은하의 탄생. 그럼 별과 은하의 탄생, 특히 별의 탄생에서 뭐를 만들 수 있어? 별은? 주결성 중에서 질량 작은 애들은 탄소까지, 질량 큰 애들은 철까지 만들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별의 진화에 의해서 초신성이 폭발했어. 그럼 뭐까지 만들 수 있어? 우라늄까지 만들 수 있어. 그치? 그리고 이제 그런 폭발에 의해서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탄생하고 생명체가 탄생했어.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우주에는 다양한 원소들이 있다. 다양한 원소가 생기는 이유는 방금 얘기했던 내용 정리.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